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주는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을 보내고 대표님과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2645포인트에서 시작한 증시 23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왕따 한국이라는 표현이 참 아픈데 어쨌든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참 힘들었고 올 한 해만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렇죠.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선 그래도 오답노트처럼 저희가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올해 한 해를 되짚어 보게 되면 연초 시장 2600포인트 수준에서 출발해서 네. 7월까지만 하더라도 29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하는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8월에 엔캐리 자금이 이탈했고, 그쵸. 11월에 미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기됐고, 12월 들어서 국내 정치적 이슈가 발현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의 요인으로서의 작동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전체 시장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시가총액 20개 종목 네. 내에서의 하락 종목의 연간 단위의 흐름의 종목은 한 7개 종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0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13개 종목은 상승했다라는 연간 기준으로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올해 증시가 최악이다라는 어떤 의미로서의 평가를 하는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연초 기준으로 900포인트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67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전체 분위기는 하락하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올해 시장에 대한 그 부정적인 안 좋은 시장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에서의 요인은 무엇이냐면 최근 6개월 동안의 시장의 흐름에서 6개월 연속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보통 한 4개월, 길게 보더라도 한 5개월 정도 하락하면 한두 달은 반등 주고 재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네. 그런데 지난 8월 이후에 주시장에서의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6개월 연속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도 측면에서 굉장히 얼어붙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는 올해 시장에서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코스피는 하반기에 특히 크게 좀 압박을 받았고 코스닥 역시 1년 내내 크게 힘들어하는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는데 저희가 이슈 제목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글로벌 왕따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좀 우리 시장만 유독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대조적인 미국과의 분위기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올 한 해 연속적인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좋지 않은 모습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가 하락률이 좀 더 컸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나 이 외인의 수급이 빠져나간 그렇죠. 거에 굉장히 좀 타격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 혹은 내년도를 기대해 볼 만한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저희가 강세 섹터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올 한 해 가장 히트했던 섹터라고 하면 바이오이겠죠. 네. 연초 대비해서 4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알보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알테오젠, 모로나이, 리가캠 같은 종목들이 올 한 해 시장에서의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도 굉장히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네. 또 CDMO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올 한 해 바이오 섹터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을 시장에서 보여준 섹터가 또 있습니다. 수출 관련주죠. 우리가 이제 내년도 시장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올해 시장을 복귀해보는 차원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게 되면
왜 올 한 해 수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을까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표적인 수출 관련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력기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산이 있었고요. 네. 음식료가 있었고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이 4대 섹터가 올 한 해 강세 현상을 보여주면서 보통 200%에서 400% 많게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올 한 해 수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것은 지난해 23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국내 수출이 그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14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지난 22년과 23년도 무역 수지 적자, 2년여 동안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섰구나라고 해서 수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올 한 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우리가 내년도 시장에 대한 추리를 통해서 내년도에 그럼 과연 어떤 업종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낼까라는 것을 한번 추론해 보게 되면 이미 이전 단계까지의 흐름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서의 내년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섹터의 흐름에 대해서는 재건 관련주, SOC 투자 관련주들이 내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그 유럽 쪽에서의 전쟁이라든가 또 중동 쪽에서의 분쟁 같은 경우에 이 전쟁과 분쟁을 마무리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 재건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소비 위주의 경기 진작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소비 위주의 경기 진작은 한계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SOC를 통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하는 형태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시장에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섹터는 투자 경기 개선 관련해서 그 건설기계 장비 업종의 종목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때 올 한 해 수출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 현상을 통해서 내년도 시장에서 관심 섹터로의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정해 본다면 건설기계, 특히 대표적인 게 HH현대건설 기계 같은 종목들은 최근 가격의 조정을 충분히 받아준 상태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내년 시장을 겨냥해서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바이오주 안에서는 저희가 CDMO 그리고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를 좀 올해를 돌아볼 때 네.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수출 4대 섹터의 흐름은 지난주에도 이 앞으로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 전력기기와 방산, 음식료와 화장품의 추이 저희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는 우선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소비 진작만으로는 경기 부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이 SOC 관련주 또한 건설기계 장비 쪽으로는 HD 현대건설 기계를 필두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에 또 최근 방송에서 강조해 주셨던 섹터 중 하나가 반도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주목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또한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AI 거품론 계속해서 나오다가 결국은 이 안에서도 또 섹터가 좀 주도 섹터가 바뀌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올 한 해 돌아보게 되면 반도체에 대해서도 차분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들,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AI와 연결되어진 종목들의 흐름들은 올 한 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만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연초 12만 원 주가 상황에서 고점이었던 24만 원까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그렇죠. 측면도 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밖에도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AI와 연동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은 올 한 해 시장에서의 부각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부장 종목들은 주가 약세 현상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의해서 주가 하락의 폭이 커졌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하나 우리가 관찰 대상으로의 판단으로 시장을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지수는 부분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들 종목의 주가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반도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투탑의 종목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이 관련주의 추이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앞으로의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내년도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전망도 있고 네.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통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난 10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1월 장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6번 상승이 나타났고요. 4번 정도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본다면 상승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확률로서의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해 볼 것이 아니라 1월 장에 대한 일부 지금의 수준에서의 지수 대비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판단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비로는 이 통계적인 확률로 볼 때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시장 전망 구체적인 내용 체크해 볼게요. 우선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좀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추이 저희가 계속 주목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변수죠. 환율의 상황이 가장 지금 시장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 같은 시장에서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환율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통화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박스 내에서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우리 원달러 환율의 평균 수준에서의 가격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의 평균 환율 가격입니다. 물론 이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또 이후에서의 시장 변화에 의해서 1,600원의 고점이 한 번 있었고요. 1,400원의 고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1,500원 근처에서의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환율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일정 상승 이후에 제자리로의 회귀 과정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회귀 과정에서의 흐름의 고점을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저점을 잡아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 시장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지수와 같은 형태의 흐름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을 지나가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환율 상황이 꺾이는 추세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 즉 다시 말해서 1,400원 근접하는 환율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되게 된다면 시장의 변환점을 포착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이 1,400원 선에 근접할 때 이 회귀 과정의 흐름을 파악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는 네. 좀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됐고 경기가 많이 냉각이 그렇죠. 됐습니다. 내년에 좀 나아져야 할 텐데요. 경기 회복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환율 못지않게 중요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일 것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7%였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은 대략 2.4%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 성장에 대해서는 1%대의 성장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한 성장률 자체는 글로벌 경기 동향과 연동된 흐름들이
아주 중요한 영향도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상황에 대한 흐름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요인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가 내년도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여전히 성장 sek터 내에서의 흐름들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1월에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지,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바이오 섹터에서의 흐름들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바이오 섹터는 3개월 상승하고 한 달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11월부터 조정이 되었던 흐름들이 12월 기점으로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성장 섹터 내에서 최근 로봇 흐름주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 로봇주에 대한 성장 섹터 내에서의 순환 매도 우리가 체크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지금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다. 그리고 또한 로봇주는 성장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시각으로 저희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장 sek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방송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거든요. 여전히 동일한 전략일까요? 동일한 전략입니다. 네. 532 반도체 50% 그리고 성장 섹터 30% 가치 섹터 20%로의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반도체 내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구체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성장 섹터 내에서는 로봇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들이 오늘장 강하긴 했으나 추세적 흐름에서의 전환이 되었다라는 판단으로서의 추가적 관심도 요구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치 섹터의 20%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자동차 업종은 가장 선도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최근 흐름 내에서의 견조한 흐름에서의 하반 경직화 모습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섹터에서는 기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532 전략으로 내년도 장세 흐름에 대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5, 성장 섹터 3, 가치 섹터 2, 이 비중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가치 섹터에서는 자동차주, 견조한 흐름의 하반 경직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기아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